어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술가를 잃는다. 피카소가 말한 창조성을 빼앗기는 과정. 세상은 아이에게 처음부터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종이 위에 하늘보다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해를 파란색으로 칠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동물에게 자기만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도 그 그림을 알아보지 못해도 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은 아이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하늘은 파란색이어야 해. 선을 똑바로 그려야지. 다른 아이들처럼 그려봐. 그리고 아이는 배웁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남들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칭찬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정답과 오답을 배우고 사회에서는 유용한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관계에서는 눈치를 보며 인터넷에서는 타인의 반응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만들던 사람을 잃어갑니다. 이제는 빈 종이 앞에서 멈춥니다. 글을 쓰고 싶지만 첫 문장을 시작하지 못하고 악기를 배우고 싶지만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도 곧바로 이런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그걸 해서 무엇 하려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아이디어가 없을까? 나는 왜 예전처럼 무언가에 빠져들지 못할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평범해졌을까? 하지만 창조성이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조성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너무 빨리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고 당신 안에 예술가가 숨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된 뒤에도 예술가로 남아있는 것이다. 피카소에게 널리 알려진 이 문장은 예술가를 화가나 조각가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란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느낌에 형태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반복하기보다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고 평범한 하루에서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현실은 복종해야 할 결론이 아니라 계속 바꿀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의자는 자동차가 되고 상자는 집이 되며 돌멩이 하나도 살아있는 친구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창조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틀릴 권리, 쓸모없을 권리, 남들과 다르게 볼 권리, 완성되지 않은 채 시작할 권리를 잃을 때 자기 안의 예술가를 잃습니다. 피카소, 정확함을 배운 뒤 정확함을 떠난 사람.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교사였던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부터 회화의 기초를 배웠고 10대에 이미 뛰어난 사실적 묘사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피카소는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형태를 깨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체와 사물을 정확히 그릴 수 있었지만 정확함이 현실의 전부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청색 시대와 장밋빛 시대를 거친 그는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바라보는 입체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얼굴을 정면과 옆면에서 함께 보고 하나의 사물을 형태와 기억과 감각의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에게 기술은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달이었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방식을 붙잡기보다 다시 낯선 선을 긋고 다시 초보자처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위대한 예술가의 공통점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익숙한 것을 보며 묻습니다. 왜 반드시 이렇게 보여야 하지?
다르게 보면 무엇이 나타날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이 질문을 잃고 그 자리에 정답과 체면과 효율을 놓습니다. 1. 정답을 많이 배울수록 질문은 줄어든다. 아이의 질문은 엉뚱합니다. 왜 사람은 날지 못해? 그림자는 밤이 되면 어디로 가? 돌멩이도 외로울 수 있어. 창조성은 이미 존재하는 답을 빨리 기억하는 능력보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정확한 답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약을 만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확성은 생명을 지키고 혼란을 줄입니다. 문제는 정답이 필요한 영역의 태도를 삶 전체에 적용할 때 생깁니다. 성공에는 하나의 모범 답안이 있고 나이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 사람은 자기 삶을 창조하지 않고 주어진 문제만 푸는 사람이 됩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도 어느 날 삶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문제를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문제를 자기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자의 답이 자기 질문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대신 자기 선택을 할 능력까지 잃습니다. 예술가는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답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무엇을 그릴지 완벽히 알기 전에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는 동안 자기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발견합니다. 반면 어른은 완벽한 계획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서툰 그림은 남지만 어른의 완벽한 그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평가는 내면의 심사위원이 된다.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자기가 만든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웃음과 비교, 조금 이상하다는 말을 경험하면 그리기 전에 관객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나를 유치하다고 보지 않을까?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때부터 창작은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 심사는 더 정교해집니다. 글을 쓰기 전에 독자의 반응을 계상하고 영상을 만들기 전에 조회수를 걱정하며 생각을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분류할지 예상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도 마음속 관객은 앉아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 선생님의 목소리, 과거의 냉소와 실패한 자신을 비웃을 것 같은 미래의 자기 모습까지. 융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유능하고 침착하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 우리는 서툴 수 없고 엉뚱할 수 없으며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필연적으로 서툴게 보입니다. 새 언어를 배우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새 악기를 배우면 불편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유능한 사람이라는 얼굴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은 초보자로 보이느니 시작하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창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잃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툰 자신을 보여주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효율성은 놀이를 쓸모없는 일로 만든다. 어른의 시간에는 언제나 이유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독서는 지식을 위해, 배움은 자격증이나 수입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전시회를 할 것이냐고 묻고 글을 쓴다고 하면 책을 낼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돈이 되지 않으면 그 행동의 가치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래성을 만들면서 부동산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가 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며 완성보다 변화 자체를 즐깁니다. 창조성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고 실패와 우연한 발견이 뒤섞이며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효율성에 길들여진 어른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림을 시작하자마자 계정을 만들고 글 몇 편을 쓰기도 전에 독자를 모을 방법을 고민하며 즐기기 위해 시작한 일을 또 하나의 경쟁으로 바꿉니다. 니체가 정신의 마지막 변화를 아이로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낡은 명령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쓸모가 증명되지 않은 것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4. 수치심은 실패하기 전에 우리를 멈춘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이 일을 하면 다칠 수 있다. 수치심은 말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너라는 사람이 하찮아진다. 그래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실패한 결과보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의 서툰 시도가 자기 전체의 능력을 증명할 것처럼 느낍니다. 아이는 블록이 무너져도 자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를 뒤집어 다시 그립니다. 실패는 자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놀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작품과 존재를 결합합니다. 글 한 편이 부족하면 자신은 글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창조는 기쁨이 아니라 자존감을 건 시험이 됩니다. 시험이 된 창조는 완벽주의를 낳습니다. 조금 더 준비한 뒤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장비와 지식을 갖추며 머릿속 작품을 점점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의 첫 작품은 그 완벽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라한 첫 형태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술가는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심보다 먼저 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5. 사회적 역할은 진짜 목소리를 대신한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좋은 자녀, 책임감 있는 부모, 믿을 만한 배우자, 성실한 직원, 상식적인 어른이라는 역할을 맡습니다.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뒤의 사람은 침묵하기 쉽습니다.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먼저 하고 좋아하는 일보다 필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며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 춤을 배우고 싶은 마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을 철없는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면 직장과 가족과 세상이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창조성은 빌려온 언어의 작은 균열을 만드는 힘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고개를 조금 돌리고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을 끄는 것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힘입니다. 예술가로 남는다는 것은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보다 자기 존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는 상상력이 있지만 세상에 구현할 기술이 부족합니다. 어른에게는 경험과 기술이 있지만 상상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상하는 아이와 실행하는 어른이 다시 만날 때 창조성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내면의 예술가를 되찾는 4가지 방법. 하나, 결과가 필요 없는 시간을 먼저 마련하기. 거대한 작업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이나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완성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되지 않아도 되며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선을 아무렇게나 긋고 떠오르는 문장을 순서 없이 적으며 익숙한 노래를 다르게 흥얼거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행동이 평가와 보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모두 마친 뒤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른의 책임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시간을 남는 시간에 두면 언제나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시간을 먼저 정하십시오. 처음에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게으르다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쓸모로 증명하며 오래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 만드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을 분리하기.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드는 일과 평가하는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을 쓰고 곧바로 지우고 선을 하나 긋자마자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만드는 사람의 역할은 재료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역할은 그 재료를 나중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만드는 사람만 일하게 하십시오. 문장이 어색해도 계속 쓰고 비율이 틀려도 지우지 말며 아이디어가 황당해도 버리지 마십시오. 몇 시간 뒤나 다음날 평가하는 사람을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생각은 옳지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아직 잘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지금은 잘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오게 하는 시간입니다. 셋,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작품 만들기.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면 곧바로 공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객이 들어오는 순간 시선은 작품에서 자기 이미지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 우리는 만들기보다 자기 모습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서랍 속 노트에 서툰 그림을 남기고 비밀번호가 있는 문서에 이야기를 쓰며 휴대전화에 녹음한 노래를 업로드하지 말고 혼자 들어보십시오. 공개하지 않을 자유는 타인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고 더 진실해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떤 작품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에게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넷, 어린 시절의 질문을 다시 시작하기.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익숙한 세상을 처음 보는 태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늘 같은 방식으로 하는가?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실패해도 아무도 모른다면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가? 어린 시절 시간을 잊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매일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던 감각을 찾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조립하는 기쁨, 세계를 이야기로 바꾸는 기쁨, 색과 모양을 고르는 기쁨, 모르는 것을 탐험하는 기쁨입니다. 새로운 요리 하나, 한 페이지의 기록, 서툰 선 5개,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 오랫동안 미뤄둔 악기의 초등처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창조성은 거대한 영감이 아니라 작은 허락을 통해 돌아옵니다. 마무리.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라색 태양이 떠 있고 집보다 큰 새가 날아가며 강물은 산을 향해 거꾸로 흐릅니다. 아이는 그림이 현실적인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도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음 선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바라봅니다. 그 아이의 뒤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한 어른이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과 노래와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잘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뒤 하나씩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서 가장 살아있던 부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요? 어른은 대답합니다. 나는 잘 그리지 못하거든. 아이는 다시 묻습니다. 잘 그린다는 게 뭐예요? 그 짧은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당연했던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림은 반드시 잘 그려야 하는가? 무언가를 좋아하는데도 자격이 필요한가? 어른은 아이 옆에 앉습니다. 아이가 연필 하나를 건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치하면 어떡하지?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작은 선 하나를 긋습니다. 그 선은 곧지도 아름답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손이 다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술가는 특별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기 전에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작품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 시도가 서툴다는 이유로,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라졌을까요? 당신이 평범해진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법을 너무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을 버리고 예술가가 되겠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일을 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종이에 선을 긋고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을 문장을 적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일을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작품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아이의 재능이 아니라 아이의 자유입니다. 틀릴 수 있는 자유, 쓸모없을 수 있는 자유,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 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당신 안의 예술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가받기 전에 숨어버렸을 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작업실이 아닙니다. 작은 종이 한 장, 짧은 시간, 그리고 잘하지 못해도 계속할 수 있다는 허락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곳에서 새로운 재능이 아니라 한때 세상을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아주 오래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예술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상상력에 어른의 손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문장도, 당신의 삶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한때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를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다시 당신의 손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